아내, 남편, 아이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화병. 그런데 바로 지금이 1년 중 화병을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막 이러니까는 그건 또 화병이래. 집에서 진단이. 정말 이렇게 화가 많이 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나요? 이제 화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왜 우울증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좀 잘 안 하지만 화병, 내가 화병인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화병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쉽게 회자가 됐던 거는 이게 마음의 병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할 때 아유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맞아, 정말 맞아. 이러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드라마 대사도 네. 열불이라서 못 살겠다. 왜 내 우라를 끌게 냉수 해? 줬죠, 냉수. 그리고는 뒷목 잡죠. 어이구. 내 목이야. 이제 화병이 이제 원래 본 말이 울화병이거든요. 울자가 이제 막힌다는 뜻의 울이고요. 화는 그야말로 불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막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다가 이제 잘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는 한 25년, 30년 전에는 여성이 40세가 딱 넘어가서 갑자기 짜증내고 화내고 이럴 때 정신과를 보내거나 심지어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르몬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때는 이 뇌와 몸은 따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정신과에서만 치료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밝혀지니까 이 시기에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는 우리 몸에서 여성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는구나 해서 호르몬 치료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정신과가 몸과 연결돼 있다는 걸 요즘은 많이 이제 입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라통이 터진다고 말은 해도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지는 또 않게 되죠. 네,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뭘 또 가요. 뭐 이제 집을 던지고 예. 뭐 예를 들면 그 이불을 들고 나가가지고 마당에다 확 던져놓고 수돗물 확 틀어놓고 지그지그 밟아놓고 가버린대. 옛날 엄마들은 맷돌로 그냥 계속 화 풀었잖아요. 이제 부엌에 들어가면 이제 바가지 아니죠. 이 방망이, 국어 대가리로 빨래방망이랑. 그냥 진익이잖아요. 지금 부부싸움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화병이 이렇게 화가 난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병원에 찾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주로 이제 수다를 떨어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시는데 이제 화병의 경우에 병원에 찾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 많이 병원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 증상이 어때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병 환자들의 한 78.3% 정도가 두통을 호소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입마름이라든지 뭐 입이 텁텁하다든지 이런 입의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도 뭐 피곤하기도 하고 뻑뻑하기도 하고 충혈되기도 하고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신체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왜 우리 열 받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 정말 열이 오르거든요. 얼굴이 막 몰개지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속에선가 뭐가 이렇게 막 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속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그럼 속에서도 뭔가 이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속에서도 이상이 오죠.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병에서 어떤 소화기 장애도 많이 오고요. 더 이제 두드러진 증상은 이제 가슴 부위에서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슴 부위에 어떤 답답한 느낌, 뜨거운 느낌, 또 뭔가 이렇게 막 두근거리는 느낌, 호흡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통증도 정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호흡이 안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러니까 심장 부위에, 가슴 부위에 이제 어떤 이상을 통증이나 여러 가지 감각들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임명태 원장님, 이미 화병이 온 경우에는 이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화병의 특징은 식욕은 없는데 소화는 잘 되고 또 몸은 무지무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또 막 열감은 느껴지지만 체온을 재면 체온은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어떤 추위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병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게 터질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크게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상 후 격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해고를 당했다든지 뭐 파산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뭐 사별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큰 외상을 겪고 정신적인 외상 또는 신체적인 외상을 겪고 난 후에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인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잘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분노가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대라든지 제3자라든지 또는 그게 자기 자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분노가 급격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해한다든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어떤 스트레스 이후에 분노 조절 또한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나 남을 또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엄청 참았거든요. 네. 그 아버님의 모든 것을 다 네. 받아들이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생기고 오래 사셔요. 아유 그거는 아유 그렇지 일어날 수 있는 그래 내가 참으면 다 행복할 걸 그렇게 되네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게 참다운 어머니 마음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딱 인상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어. 여 내적자가 깊숙이 파여 있어요. 쫙. 예. 점잖게 얘기해서 분노 폭발형 무슨 화병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서정훈 원장님. 이게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일치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두 네. 타입이 있잖아요. 뭐 더 나눌 수도 있지만 변비냐 설사냐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것도 화병이지만 너무나 자주 표출을 하는 것도 똑같은 화병이다. 그래서 과민할 때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니까 참는 것만 병이라고 보지 말고 자주 격분할 때도 저 사람이 뭔가 불안하고 속에 화가 많구나, 치료의 대상이구나라고 또 인정을 해주는 것이 또 뭐 좋은 비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화병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어머님들의 어떤 대표 질병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고 많이 치고 다닐 때 너 때문에 화병 생기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뭐 살고 계시는데요. 어머님들에게 특히 이 화병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화병은 뭐 여러 연령층에서 이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40대, 50대 그 주부님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서 이제 화병이 이 어머님들의 질환, 이제 주부들의 질환인 것처럼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화병은 그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서 2배 이상 나타나고 또 이제 40대, 50대 그 장년층의 이제 주부님들한테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제 화병은 이제 굉장히 심한 이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떤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풀지를 못하고 표출을 못하고 이렇게 참다가 뭐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화병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당했던 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머님들인 거죠.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없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버티다 보면 몸이 마음이 이제 병들어서 화병이 오실 수 있는 거고요. 아마 그 우리 김태현 씨 그 어머님도 잘 모르시지만 속으로 화병을 앓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지도 못하고라는 말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엎으시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예. 그 이제 화병 환자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50대 가정 주부들한테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윤영미 거죠. 씨 잘 들어요. 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남편들한테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런 스트레스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것이 남편의 외도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병태 원장님,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 화병 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남편에 의해서 생긴 그 화병이 55%. 그 중에서 이제 외도가 가장 크고요. 일단은 외도를 하다가 걸리면 남편분이 힘들잖아요. 아내가 계속 그걸로 괴롭히니까. 그럼 왜 힘들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 상황에서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몰라. 하지 말면 되지. 얼마나 힘든데. 최근에는 그 남편의 외도로 오시는 분들보다 이제 경제적인 상황들이 요새 악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 어머니들이 자녀분들 교육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수능을 할 때 많은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원했던 것보다 많이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는 그 젊은 주부들의 화병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화병하면 보통 이제 어떤 심리적인 굉장히 큰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이제 화병이 발전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약간 신체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화병이 발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폐경하고 연관돼서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를 겪게 되면 그때 이제 화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호르몬 변화가 와서 이제 수동적이던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남성적이 돼서 뭐 공격적인 성향도 드러내고 또 이제 막 몸에도 변화가 오잖아요. 몸이 건조하기도 하고 뭐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쾌감, 불안감, 뭐 짜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대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우울증으로도 많이 가서 갱년기 우울증도 문제가 되지만 갱년기에 화병도 이제 오기가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정말 갱년기 화병인지 아니면 단순히 갱년기 증상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겠죠. 뭐 모든 게 다 남자들이 화근이라고 지금 뭐 얘기들을 하시는데 진짜 남자들 요새 불쌍해요. 뭐가 불쌍해요. 진짜 알고 보면 불쌍해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사실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맞아. 예. 그리고 남자들이 그 나이가 들게 되면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육체적으로 내가 힘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때부터 이 우울증이 와요. 진짜로 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느낀다고. 요새 허참 씨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요새 그런다고 요새. 이제 화병이 여성들만의 병은 아니고요. 남성들도 많이 걸리고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많이 여성화되거든요. 좀 쪼잔해지고 잘 삐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남자분들한테도 이제 화병이 많이 오는데 문제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더 약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여자분들은 주변에 이제 막 동네방네 좀 떠들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좀 풀려요, 사실은. 화병이 이제 다른 병하고 조금 다른 게 이렇게 화병 역할을 하면서 그 자체가 좀 치유되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화병이다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위로도 해주고 뭔가 하소연도 되고. 근데 남자분들이 그런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아니 남성분들도 나이 들면서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데 말이 한 얘기 또 하고 많아지는데 한 얘기 또 하고 말할 옛날 사람이 얘기하고.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부인밖에 없어요. 강아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강아지나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동네 그냥 미장원 가거나 뭐 어디 아니면 찜질방에서 만난 처음 본 여자랑도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진짜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귀어왔던 친구한테도 자기 힘든 얘기를 잘 못해요. 그게 이제 남자분들 화병을 더 키우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거 참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부부끼리 사는 가정이 참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 부인이 상대를 안 해주면은 남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예, 오죽하면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예, 아주 참 하루 세끼 다 챙겨 먹는 남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삼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예. 불쌍하다 근데 진짜. 그게 다 또 이런 데서 유래된 것 같아. 젊어서 부인만 알고 부인한테 끔찍이 했으면 나이 먹어서 부인이 그렇게 저 삼식이라고 남편을 갖다 하대하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다 젊어서 속색이 그러는 남자들이 늙으면은 다리 힘 빠지잖아. 그 다리 힘만 빠지면은 밥 잘 해주고 그럴 텐데 그 힘이 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입에 마주 많아진다 그러잖아. 맞아요. 아침에 내놓은 반찬 저녁에 내놓은 거 안 먹어요. 잔소리도 그럼 심해져요. 그거 안 먹으면 그게 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참 돈도 못 벌고 다리 힘도 없는 주제에 입만 까다로워서 이러고 좀 약간 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뭐 끽소리 못 하고 지냈었다면 최근에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끽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 뭐 상사와의 갈등, 부하 직원과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출도 못 하고 이제 벙어리 냉가슴 앓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자분들 못지않게 남자분들도 이제 화병을 앓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화병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이제 툴툴거리고 뭐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짜증들이 분노들이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가돼서 어머.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다. 예, 전염병처럼. 근데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이 예. 그런 이제 화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데 뭐 좀 반갑게 살짝 웃는 얼굴 맞이해줘야지. 퉁명스럽게 대하고 말이지 짜증 내고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어요? 서로 붙게 되지. 아, 저희 남편도 잘 받아주다가 최근에 갑자기 폭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바깥에서 무슨 일이 화병이 있는 거예요? 전염된 거구나. 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에요. 삶이 남자들의 세계가 바깥에서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오죽하면 잠잘 때 문 잠그고 자겠어요. 그쪽도 그렇게 자요. 그렇게 자지. 나는 키까지 그냥 꼭 쥐고 잔다. 아이고 참. 예, 예. 근데 이제 정말 그 어떤 남자들의 외로움,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황혼 이용도 늘어나고 대화가 없는 부부, 뭐 일명 쇼윈도우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까 이제 삼이자 선생님 뭐 이렇게 다리 힘이 빠진다고 그랬는데 남편분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다리 힘 빠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또 부부 관계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정신 건강, 뭐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꼭 이렇게 상대방이 이뻐서 용서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좀 용서하고 좋은 부부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이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